안녕하세요. 저희는 갑신정변을 발표하게 될 원진 우선 제가 먼저 설명할 거는 갑신정변의 전개와 기하파의 분화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갑신정변은 아까 이모 분란에서 봤던 기하파 있죠? 기하파가 둘로 갈라집니다. 왜 갈라지느냐? 우리 입장 차이 때문에 갈라지는데요. 갈라진 거는 여기에 보이시는 것처럼 인건 기하파랑 급진 기하파, 기하파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들이 갈라지게 된 이유는 인건 기하파의 주장은 일단 부터 주장할게요. 이들의 입장 차이는 인건 기하파는 저희 동쪽의 제도는 지키되 서양의 기술은 받아들이지 않은 입장입니다. 즉 동양의 정치 제도 이런 거는 비판을 깔되 기술만 받아오자 라는 식의 입장을 내놓게 됩니다. 이들의 주요 인물은 아까 기억하시 왔던 김홍집, 김윤식, 그다음에 민씨 정권, 명성황후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급진 기하파는 말 그대로 급진하게 개혁을 하자라는 의견입니다. 문명 개혁은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비롯해 일본을 본토기로 삼은 급진 개혁을 일단 정치 제도부터 기술까지 싹 다 서양 걸로 바꾸자라는 입장의 문명 개혁론을 주장합니다. 급진 개혁파가 급진 개혁파의 주요 인물은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갑신정변의 전 배경은 청해 내정 간섭이 심해져요. 그리고 민씨 세력을 비롯한 인건 개혁파랑 급진 개혁파가 대립이 깊어집니다. 이 상황에서 청해 개입이 됐잖아요. 근데 온건 개혁파의 주요 인물은 민씨 정권이었습니다. 그러면 청은 급진 개혁파랑 온건 개혁파 중에 어떤 편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쪽을 더 선호할까요? 온건 개혁파. 그죠? 그러니까 급진 개혁파가 살짝 쪼그라들어요. 그래서 급진 개혁파의 주요 인물인 김옥균이 일본 차관을 추진했습니다. 차관이 뭔지 아시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일본에서 돈을 빌려와서 세력을 키우겠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일본 차관이 실행할 때 일본의 소극적 태도로 이는 무산이 됩니다. 결국 급진 개혁파의 김옥균은 집권파를 제거하고 내정을 개혁하기 위해 정변을 계획합니다. 쿠데타죠. 이제 갑신정변의 전개로 넘어가 보면 일단 갑신정변은 1884년 5월 청나라가 프랑스랑 갈등을 빚게 됩니다. 왜냐? 이때 청나라의 따까리였던 베트남이 청나라한테 침략을 받게 돼요. 그럼 청나라 입장에서는 본인의 후속 국가를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주둔에 있던 청해 병력의 반을 철수시킵니다. 그러면은 급진 개혁파는 어떨까요? 이것이 기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기회죠. 그래서 마침 일본 공사가 급진 개혁파한테
동력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해줍니다. 그래서 1884년 10월 우정총국 축하연 파티죠. 그 처음 열려가지고 파티를 하는데 거기서 정변을 처음 시작합니다. 우정총국이 여기서 뭔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뭔지 아시나요? 우체국 아닌가요? 오 맞아요. 그 조선시대 때 우체국이에요. 네. 그리고 우정총국 축하연에서 갑신정변을 일으켰죠. 그래서 갑신정변으로 정권을 잡았어요. 갑신정. 김옥균 선생님이 그 정권을 잡았어요. 그래서 고종의 승인을 받고 왕실의 종친, 명성황후 그쪽 있잖아요. 그쪽과 온건 계약파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또 정부를 구성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 정부가 개혁정강 14개조를 발표합니다. 개혁정강 14개조는 조선의 자주독립, 다음에 인민평등권 제정, 다음에 문벌귀족 폐지, 그리고 경제개혁, 그리고 매각제 수립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신정변의 진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청군이 개입해서 3일 만에 말을 내리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조선에 있는 일본 공사관이 습격을 당하였고 홍영식가 말이죠. 홍영식은 국진개혁파 인물인데 홍영식은 왕을 포위하다가 살해가 되었습니다. 김옥균이랑 박영용 국진개혁파의 주요 인물들은 돌아가지고 일본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이제 국진개혁파가 개혁 과정에서 발표한 개혁정강 14개조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면 우선 국진개혁파는 조선은 장자분한테 청해 용기되었죠. 그래서 이제 국진개혁파는 청해이란 사대를 폐지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문벌을 폐지하고 인민통일제를 확립하고자 했는데 이것은 이제 신분제도를 폐지하겠다는 의미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금제도인 지조법을 개혁을 했고 내각 중심으로 정치체제를 바꿔서 이제 내각제를 도입을 하고 이제 재정 1원화를 실시했는데 재정 1원화는 나라에서 통용되는 화폐를 이제 하나 시스템으로 통일을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갑신정변의 의의는 이제 갑신정변은 3일 만에 실패를 했지만 이후 가공개혁과 이제 독립협회 활동 이런 활동들에 영향을 줬다는 의의가 있고 하지만 준비가 미흡했으며 다수의 분산이 없이 일본의 분산에도 일어났고 무엇보다 백성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는데 백성의 지지를 받지 못한 이유가 첫 번째로 급진적으로 개혁을 하다 보니까 기존 거의 1000년 동안 지켜져 오던 이런 전통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바뀌어버려서 당연히 백성들은 이제 불만이나 뭐 부담 이런 걸 느낄 수밖에 없었고 이제 자체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 외세 힘을 이용한 기업이다 보니까 안 그래도 이제 임진왜란 때문에 이미지가 안 좋은 일본의 힘을 빌려 사다 보니까 더욱더 반발이 사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갑신정변의 결과로 조선과 일본 사이에서 한성조약이 체결되었는데 아까 일본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철수를 했다고 했죠. 그런데 이 철수의 책임을 조선에게 돌려요. 그 책임 전가를 해서 조선이 일본에게 배상금을 지불할 것 그리고 아까 파괴된 일본 공사관의 신축 비용까지 부담할 것에 대한 의미였다는 게 한성조약이고 그리고 이제 청과 일본은 행진조약을 맺어서 이제 조선에서 두 나라의 분쟁을 동시에 철수시키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조선의 문제를 판명할 때 상호 통보할 것을 하게 되었는데 이 행진조약을 하면서 뒤에 이제 동아공운동에 일본군이 개입하거나 아니면 청일 전쟁 이런 것에 비밀 제공합니다. 그리고 갑신정변 청이 조선에 대한 간섭을 더불어 심화했는데 청은 이제 끌고 갔던 흥선 정원을 항복시키고 미안스카이라는 사람을 파견했는데 이 미안스카이는 조선의 내정에 간섭을 하고 또 심지어 고종을 폐위하려고 시도까지 합니다. 자,
갑신정변 이후에는 이제 청의 간섭이 심화되다 보니까 조선도 자주권을 회복하고 이렇게 살아남기 위해서 러시아의 힘을 이용하려 한다라는 그런 미략설이 널리 퍼지게 됐는데 이때 이제 영국이 이 조런 미략설에 대해 소식을 전해 듣고 이 러시아의 남하를 막겠다는 목적으로 이제 이런 구실을 들어서 거문도를 불법적으로 점령을 하는데 이게 거문도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 외세의 간섭을 받는 상황에서 이 조선은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조선을 중립국가로 만드는 중립화론을 제시하려 했는데 대표적으로 구현왕 백일중 같은 사람들이 중립화론을 제시하였고 또 여기서 고종은 또 나름대로 개화 정책을 펼쳤는데 고종은 내무부를 설치하고 이제 다른 나라들 프랑스, 영국 이런 나라들의 정권 분열을 하면서 외교의 다양화를 모색합니다. 갑신정변에 대해서 요약을 해보자면 갑신정변은 급진기아파가 일으킨 청나라의 내정 간섭부터 자유롭고 자유로운 정치를 이끌어놨고 조선의 종말의 목표를 일으킨 정변이고 비록 소외만에 실패하였지만 이후 가보개혁, 독립활동 등의 영향을 미쳤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갑신정변의 결과로 한성조약, 한신조약 체결되고 거문도 사건이 일어나는 등 외세의 간섭이 더욱더 심화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 발표 내용을 한 번 듣고 다 기억을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핵심적인 키워드 몇 개를 정확하게 꼽아봤는데 첫 번째로 이 갑신정변의 배경이 되는 이 급진기아파와 온건기아파의 불화 그리고 이 급진기아파와 온건기아파의 각각의 개혁 방법, 이념 이런 것들과 그 차이를 알아보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 급진기아파가 개혁 중에 발표한 이 개혁 정강 14개조에 대한 내용을 알아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갑신정변 결과를 체결된 태신조약과 한성조약의 내용을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이 남아서 이제 핵심 키워드에 대해서 퀴즈를 내려고 하는데 급진기아파와 온건기아파는 각각 어떤 방법의 개발을 주장했습니다. 네. 김승환 씨. 저희가 하시면 되는 거고. 제가 하는 일단은 온건 개합하는 동도서기라고 주장해서 약간 여보세요? 네. 그 형태체제를 약간 계속 유지해 가자는 쪽으로 주장을 했고 급진 개합하는 이제 문명 개화론을 하면서 완전히 바꾸자라는 걸 주장했습니다. 자 그리고 맞나요? 맞는 건가요? 자 그리고 이제 기업 정강 14개조의 내용에 대해서 기억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누기 청에 대한 사회 철폐, 인벌 폐지, 인민평등 확립, 그리고 지주법 개혁, 지주법 내각제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약 중에서 핵심조약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해하십니까? 일본이 조선에게 철기 책임을 물려서 조선은 일본에게 배상금을 주고 일본 공사관 재설립 비용을 제공하라. 이건 이제 한성조약. 선생님이 하영 씨 상호작용을 아니 나는 상호 통보 넘어가고. 아, 자, 감사합니다. 그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